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리히텐슈타인 은행 뱅크프릭이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 이후 트래픽이 9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리히텐슈타인의 상업은행 뱅크프릭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출시 이후 웹 트래픽이 약 9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중부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보도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유니언 서비스 뱅크가 자체 암호화폐인 유니언 뱅크 페이먼트 코인을 발행했고 이는 기존 스위스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력하여서 리히텐슈타인 암호화 자산 거래소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리히텐슈타인의 친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힘입어 뱅크프릭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고 자체적인 콜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보고서에서 이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이 900% 증가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이전 트래픽은 이미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뱅크프릭은 최근 한 달간 약 1250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고 서비스 채택 전에는 200명에 그쳤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그리고 던킨도너츠에서 빵을 사면 암호화폐를 준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 그룹이 멤버십 포인트에 추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SPC 그룹은 18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일 동안 모든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2배로 더 지급하는 더블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미리 신청한 희망 고객에 한해서는 발생한 해피포인트만큼의 암호화폐 캐리 토큰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네, SBC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해피포인트 고객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트렌드에 발맞춰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캐리 프로토콜도 17일 저녁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피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락스크린 서비스 해피스크린 앱을 통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캐리 프로토콜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에게 캐리 토큰은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후 적립된다며 보유 물량에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이벤트가 이제 기간이 한정된 단발성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최재승 캐리 프로토콜 공동대표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향후 다방면의 제휴를 통해 캐리 프로토콜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해피포인트는 이제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뿐만 아니라 파리크라상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파리크라상 빵집이겠죠. 네,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파스구치, 쉐이크 쉑버거 등 이제 12개 브랜드에서 적립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신청하셔서 네, 파리바게트라든지 빵, 이렇게 아이스크림 드실 때 암호화폐도 같이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낸스 연구소가 동아시아 3개국 비트코인 프리미엄 최대 5%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바이낸스나 바이낸스 연구소에 따르게 되면 현재 동아시아 3개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최대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올해 5월 한 달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의 비트코인 엔화 페어 거래인 FCBTC와 JPT 프리미엄이 최대 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또한
최대 5%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수치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중국의 경우 법정화폐 페어 거래는 없는데 USDC의 장외 거래 프리미엄이 3%를 넘어섰고, 이는 올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프리미엄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네, SEC 의원이 산업 및 시장이 성숙해야 비트코인 ETF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로버트 잭슨 위원이 최근 핀테크의 미래 포럼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야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검토할 때 SEC는 내부적으로 종종 이견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80에서 90년 동안 원칙을 고수해왔고 이제 이를 새로운 기술에 적용해야 한다. 앞서 에스터 피어스 SEC 규제 당국에게 이제 신중한 태도보다는 기술 혁신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밝힌 바 있고, 반면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려면 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안과 가격 조작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커스터디 업무가 우선 갖춰져야 하며 시장 조작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말에는 이제 2018년 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비트코인 ETF가 한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는 이제 7월 22일이었나요? 25월이었나요? 네,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식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팩트가 먼저 오픈을 하고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1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플 XRP가 새벽간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영상 올릴 때는 510원 정도, 512원 정도 했었는데 현재 528원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이쁜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인데,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협력에 관한 소식입니다.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와 협력한다고 합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르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메르카도 리브레의 한 임원이 암호화폐가 결제의 형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익명의 임원이 파트너십을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임원은 페이스북이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 메르카도 리브르는 남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서 1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 보도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플랫폼용 테스트넷이 이번 주에 공개될 것이라고 하죠. 네, 유비쿼터스 소셜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리브라는 현재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그리고 우버 등 수십 개의 기업의 협력을 받은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공식 백서까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이런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최근 RBC 캐피털 분석가 마크 메허니와 자카리 슈왈츠만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스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참여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얼마나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도 장악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커지려고 벌써부터 아직 공식 출시도 한참 멀었죠.
네, 한참 멀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십과 협력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맺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네, 크게 사고 한번 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주 굉장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과 머니그램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파트너십 체결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17일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 머니그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은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의 이체 서비스에 XRP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엑스래피드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리플은 약 3천만 달러의 자금으로 8에서 10%에 해당하는 머니그램의 지분을 주당 4.1센트에 인수하면서 나머지 2천만 달러의 규모는 향후 2년 내 머니그램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긴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고객이 국경 간 결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송금 회사 중 하나인 머니그램은 지불 흐름에 XRP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네, 2018년 1월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머니그램이 정말로 엑스래피드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 아니냐, 뭐냐,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공식 트위터, 네, 즉 리플의 공식 트위터와 머니그램의 공식 트위터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을 둘 다 전했습니다. 네, 발표한 내용은 앞서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축약되어서 나온 거니,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리플과 XRP가 확장되어가는 소식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이 소식이 있어서 지금 XRP가 소폭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한 10에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죠. 네, 참으로 의아합니다. 리플 현재 정말 호재에 눌려서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 상승이 더딘 편인데, 정말로 암호화폐 불장이 찾아왔을 때 다른 그 어떤 코인들보다 크나큰 가격 상승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크로스 리버뱅크 플러스 코인베이스 플러스 리플.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구매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이제 코인베이스가 돈을 국제적으로 무료로, 그러니까 국제 송금을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로스 리버뱅크와 리플에 대한 구글 검색을 하여서 찾았는데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로스 리버 은행은 실시간 국제 지불에 대한 리플을 통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크로스 리버뱅크는 리플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업 및 개인 은행 고객에게 미국과 서유럽 간의 실시간 국제 지불을 제공하는 미국의 최초 은행 중 하나이다. 리플을 통해서 크로스 리버뱅크는 가장 진보된 정책 인프라를 즉각적이고 안전하여 준수하면서 훨씬 저렴한 국제 송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리플은 현실을 실현시켜서 고객이 모든 규정, 준수 요구사항 및 지불 규칙을 충족시키면서 국제 자금을 즉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우리는 리플을 고객에게 빠르고 합리적인 지불 수단으로 배포하려는 미국 최초의 은행들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코인베이스의 국제적 송금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크로스 리버뱅크를 통해서 리플넷을 즉석 국경 송금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리플에 관한 소식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그게 조만간일 것 같은데 크나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른 메이저 탑10 모든 코인들의 호재를 합쳐도
리플의 호재 나오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 리플 XRP의 가치가 500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17일 미국 경제학자이자 첨단 과학 및 IT 분야의 저술가인 조지 길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교수와 함께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조지 길더는 런정페이 회장에게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화폐 스캔들이라며 블록체인은 수백 년 전 황금이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화폐 질서를 새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새로운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이자 동시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조지 길더는 블록체인이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화폐는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러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다르고 각국 중앙은행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의 화폐 시스템은 혼란스럽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블록체인인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화웨이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가 방금 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이낸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연동 암호화폐인 BTC-B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BTC-B는 바이낸스 및 향후 출시될 바이낸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TC-B는 100% 비율의 비트코인 현물 준비 자산에 의해 뒷받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누리엘 루비니가 페이스북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유명 경제학자 닥터 둠이죠. 네, 누리엘 루비니가 뉴욕대학교 교수인데 계속 가가 이러고 있네요. 네, 페이스북의 자체 코인 발행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로 볼 수 없다 지적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과 암호화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수의 노드에 의해 완전히 사유화되기 때문이다. 통제를 받으며 동시에 집중화되고 있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네, 그는 또한 블록체인과 이게 관계가 있을까? 없다. 아직 해당 프로젝트의 디테일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닥터둠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냥 신빙성이 안 가는 건 저만의 그냥 기분 탓일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또 이렇게 뉴욕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18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1년 6개월인 거죠.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가 2019년 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단이 되었고 평균 수명은 18개월에 불과하다고 ARK 인베스트 암호화폐 분석가인 야신 엠만드자라가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 상당수의 거래소가 암호화폐 해킹, 관리 소홀, 비트코인 도난 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죠. 거래소의 평균 수명이 1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통계는 현재까지 약 50개의 거래소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본 이런 그 거래소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이노미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코인펄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코인네스트, 코인룸, 리퀴드, 쿼드리가 CX. 네, 쿼드리가 CX는 정말 많이 들었죠. 네, 크립토피아, 게이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코이노미와 같은 코인펄스는 거래량 부족으로 폐업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크립토피아와 같은 이런 거래소들은 해킹 피해 회복되지 않아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였는데 네, AMB 크립토는 거래소가 폐업되거나 해킹이 일어날 때마다 거래소의 전반적인 보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죠.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의문이 제기돼야죠. 그냥 해킹 됐는데 해킹 됐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은 마운트 곡스가 붕괴했던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암호화폐 하락장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몇 개월 정도죠. 약 한 1년 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 네, 지속이 되었는데 네, 이러면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성장통을 세게 네, 겪었습니다. 그 성장통을 이기지 못한 거래소들은 네, 우수수, 네, 우후죽순 무너져갔죠. 이 성장통을 이겨낸 이제 소수의 거래소들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보안에 신경 쓰시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보안에 항상 힘쓰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리스 측에서 이제 조간 뉴스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FINRA, 네,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가 암호화폐 관련 업체 대상 라이센스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영국 소재 글로벌 최대 딜러 간 중개 업체 TBICAP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비트코인 금융 파생 상품을 취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까 언급했듯이 리플과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나왔죠. 이제 엑스래피드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조지 길더 암호화폐 생태계 구글 중심 인터넷 서비스 전복이란 기사도 나왔고 애널리스트가 네, 조시 라저인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뚜렷한 불마켓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요 저항선인 9,500에서 9,6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이런 시도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닥터둠이죠. 누리엘 루비니가 페이스북 코인 암호화폐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더 미디어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의 매드코리터 코너 운영자인 프랭크 차페로가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큰 부분인 제미니 달러가 페이스북에 의해 먹힐 수 있다 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을 지금 페이스북이 이미 네, 다 해놓고 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언급했듯이 바이낸스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할 예정이다. 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신비한 공작이라고 불리는 한 브라질 해커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 연방 수사국이 수배 중인 해커 유제니 보가체프의 30만 달러의 비트코인 이체 추적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기준 528.83원입니다. F5번 눌러보면 네, 529.16원인데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상승 흐름이 정말로 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마켓으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